드디어 이제 춘추 시대를 끝내고 전국 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춘추 시대의 5개 패권 국가는 제진초월 그랬고, 이제 전국 시대는 진초제연 한이죠. 여기서 진나라는 춘추 시대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나중에 진시황이 진나라이기 때문에 글자가 달라요. 그런데 전국시대 때 7개국 중에서 7웅 중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춘추시대 때는 약소국인데 전국시대 때 강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나라는 물론 그 춘추시대 때도 목공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잠시 좀 오패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수홍나라 양공과 같이 7패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춘추 5패가 아니라 춘추 7패다 이렇게 넣어준 적도 있어요. 어떻든 그랬는데 춘추 시대 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전국시대 초에는 이제 많이 약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효공 때 부흥운동을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재상이 누구냐면은 상황입니다. 법가 사상가 상황. 그 상황은 이제 그 진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접구 이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고 때로는 유황이라도 그래. 이앙 이름이 이제 그 성이 상이고 이름이 앙이겠죠. 그래서 뭐 그 상군이라고 돌고, 이렇게 막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참 유명한 법가 사상가죠. 상황은 이제 그 효공에게 천거가 돼서 진나라의 그 부흥에 많이 애를 씁니다. 상황이 왜 그렇게 진나라에 어떻게 보면 자기 모국도 아닌데 그렇게 애정을 갖게 됐냐,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진나라는 다른 전국들과 달리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땅이 많았기 때문에 땅을 이제 회복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많이 이제 그래서 뭐냐면 진나라에서는 이 신분이 낮으면은 그 전쟁터에다 공을 세우면은 이렇게 목을 몇 개 이제 이렇게 해오면은 이 신분을 말하자면은 노예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자유인 신분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더 공을 세우면은 이제 뭐 벼슬도 주고 그랬겠죠.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상무 정신을 강조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이 진나라에 이제 그 일하기 전인데 이제 전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사자들이 주먹에서 뭘 봤냐면은 풀뿌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으면서까지 전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황이 전쟁에서 눈물 흘립니다.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감정이 상당히 북받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진나라 그 효공은 아주 가난한 말은 제후인데,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제후인데 애국심 하나로 그렇게 이 상무정신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공 때 이제 과거에 그 춘추시대 목공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진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렸어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상황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법가니까 이 율령을 세워야 되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게 잘 안 먹혀요. 왜냐 안 먹히죠. 왜냐하면 텃세가 있으니까 먹히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그 사목지신이라고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도 뭡니까, 목재 죽은 것도 어디서 어디로 옮기면은 포상하겠다 하니까 누가 말 듣습니까? 무슨 뭐 저 나무를 산 나무도 아닌데 옮긴데 뭐 주겠나는데 진짜로 이제 상금을 줬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믿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워낙에 뭐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뭐고 또 어느 때는 말을 이렇게 징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징발을 안 해주지. 왜냐하면은 뭐 징발해봐야 국가에도 해봐야 보상도 안 나오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그것도 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뭐 말 뼈라도 가져오면은 사주겠다는데 근데 다 비웃었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실제로 이제 뼈를 가져온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법과를 많이 이제 이 현실 정치에다가 대입을 했는데 아주 나중에는 그 길에 돈이 떨어져도 누가 죽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말하면 도불 수비라 그러니까는 유실물을 습득해도 죽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에서 그만큼 이제 그 주법 정신이 강해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효공 때 이제 그렇게 했고 효공의 아들이 이제 이 누구냐면은 해문왕이에요. 해문왕인데 그 해문왕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후계가 되면서 근데 그 상황이 원래 누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냐면 효공이 형이 있어요. 형. 형은 이제 제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장자 승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효공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상황이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살펴주는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고립됐겠죠. 그리고 물론 상황이 그때 하도 엄하게 하다 보니까 뭔 일을 했었냐면은 효공이 살았을 때요. 효공의 아들, 나중에 해문왕인데 해문왕 그 사람을 저기 뭡니까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큰아버지죠. 쉽게 말하면 효공이 형이었죠. 형이었는데 이렇게 교육하는 일에 이제 약간 말하자면은 너무 옹야옹야 했다라 해가지고 법을 적용해가지고 형의 코를 베는 형벌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효공도 자기 형인데 아무리 뭐 엄벌주의도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냐 싫어했고 다른 사람도 싫어했고 물론 해문왕 태자는 더 싫어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버지고 스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를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문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증오했죠. 내가 언젠가는 후계가 되면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안개로 효공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해문왕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코가 베어져 있는 그래서 숨어 사는 큰아버지도 모시고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능지처참형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 5마리가 사지를 묶고 머리를 무어서 끌어당겨 찢어 죽이는 그런 거열형에 처합니다. 원래는 그때 이제 상황이 거열형을 당하기 전에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함곡관을 넘어가는데 밤에 이제 뭡니까 이 도망을 치면 도망을 친데 아니 저기 뭐야 밤이 되면 못 가니까 이제 변방에서 자고 가야 되잖아요. 자고 가야 되는데 효공 자기가 만든 법이 뭐냐면은 변방에서 재워주면 처벌받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지금 가서 잠을 자고 좀 재워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의 법에 의해서는 그런 건 어림도 없다고. 그래서 자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되도록 끌려와가지고 거열형에 처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만든 아주 너무 몰인정한 법. 이게 법이라는 건 사실은 눈물도 없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된다 보면 눈물이 있으면 안 되겠긴 하지만 너무 가혹한 벌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막 묶어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것도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세상사가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문왕 때는 이제 누가 가장 이제 유명한 제사이었냐면 장의라고 하면 장의. 장의도 초나라 사람입니다. 물론 초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해가지고 진나라로 왔다고 해야 되겠는데 장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중에 연영설
그러니까 그 저쪽에 그 제나라나 연나라 쪽에 그 소지는 또 조나라 쪽의 소지는 그 합종설이죠. 뭐냐면은 전국 칠흥 중에서 6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강한 진해에 대항한다는 쪽이고 장의는 아니다.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강한 힘으로 나머지 6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도록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는 천하가 돼야지 않냐 이런 논리고 소지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진나라는 무슨 뭐 그렇게 마음대로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나라 할 수 없다는 게 되겠느냐. 우리 진나라도 저희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진나라가 침범할 때는 같이 그 공동 방위를 하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합종선 이렇게. 근데 그 장의가 그 해문왕의 이제 쉽게 말하면 왕사가 된 겁니다. 저 뭐죠? 옛날에 유비의 옛날에 나중에 있죠 오히려. 이때 지금 진나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국시대. 그 유비의 뭐 제갈공명처럼 그런 이제 왕사로 장의가 이제 그런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장의 뜻대로 진나라가 나중에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장의는 살아 있지 않았을 때였지만은 그렇게 어떤 그 진나라가 주변국을 이길 만한 힘을 갖춰야 한다는 계속 부구 강병책을 썼던 것이 그 해문왕 때의 일이었습니다.